조금 더 길게 보유할 종목들 중기 종목으로 2020년 한 해 50에서 100% 정도 이상 오를 핫한 황금주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 뭐라고 쓰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십시오. 일타쌍피. 이게 고수동 용어 아닌가요? 그렇죠. 다이어트 열풍의 중심 이렇게 쓰셨죠. 뭐라고 쓰셨나요? 살아남은 자들의 축배. 살아남은 자들의 축배. 이번에는 감이 잘 안 옵니다. 어떤 종목들 선택하셨는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네, 우리 장동우 파트너의 종목 A프로젠, H엔지,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의 종목 푸드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호 파트너의 종목은 태광입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네, 가볼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 점수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최종호 파트너의 태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선업체들이나 이런 플랜트 업체들의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이나 그리고 중동 쪽을 보시면은 업황, 석유화학 업황들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설비 증설에 굉장히 좀 많이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조선업종들의 업황도 굉장히 좀 좋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피팅류들이나 우리가 뭐 밸브류들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피팅류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고요. 특히 태광 같은 경우 전체 매출액의 65% 이상이 해외 쪽에서 좀 판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이 좀 도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의 축배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팅류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듀스관, 뭐 엘보관, 티형관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시장에서 돈이 되겠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필드 레퍼런스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납품 경험 있고 품질 테스트에 통과한 회사들만이 바로 납품이 가능하다. 그럼 이런 쪽이 어디 들어가겠느냐? 자, 첫 번째 조선업종에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LNG선 쪽에서 요즘에 많이 좀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었죠. 역시 피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조선 쪽에서 LNG 추진선과 관련돼서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죠 석유화학 업종에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수혜는 그죠 셰일가스와 관련돼서 설비 증설에 대한 뭐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태광에 대해서는 적정 가치가 지금 0.48 PBR이 0.48에서 0.93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위치가 대략 한 0.58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에서 내년도에는 대세 상승을 하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뭐 태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호 파트너의 태광 만나봤는데요.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 대표님하고 임종혁 대표님은 그냥 9점으로 쭉 가시는 거죠, 오늘?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호 대표님의 본인의 종목 점수는요? 양심껏 9점 드렸습니다. 9점. 자신감이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10점에서 9점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요. 다음은 임종혁 파트너의 푸드나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드나무는 이제 가정 간편식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이 성장할 때 이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회원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닭가슴살 유통 플랫폼 업체예요. 그 랭킹닷컴이라고 있거든요. 그 랭킹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푸드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랭킹닷컴 가입자 수가 81만 명이고요. 그리고 가입을 안 해도 뭐 이렇게 닭고기 주문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랭킹닷컴 가입자 수가 만약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0만 명 이상 이제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집중적으로 이제 재조명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미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미래 가치가 반영될 때 뉴스가 빵빵빵 터질 때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럴 때 사부작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웰빙을 현대인들이 워낙 중요시하기 때문에 닭가슴살 수요는 의미 있게 앞으로도 쭉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오히려 이 푸드나무에게 노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푸드나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본인의 상품을 유통시키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 기업이 출현한다기보다는 같이 동반 성장하는 협력의 관계로 이제 진화하는 그런 닭가슴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그 육류 소비량 내에서 닭고기 비중이 30%를 살짝 상회하는데 그 선진국 같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비중이 전체 육류 소비량의 한 50% 이상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식습관이 이제 미국화 된다면은 닭고기 소비량은 그래도 기조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좀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대형마트 그리고 뭐 TV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 채널을 이제 더욱더 이제 다각화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3배 정도,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3배 정도 되니까 코스닥 음식료 기업 내에서는 아주 많이 저평가된 상태고, 코스닥 식음료 그 종목 내 업종 내에서는 최선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종목이 또 수출도 지금 현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출시와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고요. 중국 비만 인구가 1억 명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요, 해외 수주 모멘텀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종혁 파트너의 푸드나무 만나봤고요. 점수는 뭐 두 분 9점 9점일 거고요. 자, 우리 최종원 대표님 점수 몇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9점 9점 9점. 이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다 이게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점수 보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과 함께 우리 장동훈 파트너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 HNG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이라고 이제 비상장 업체가 있는데요.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업체, 상장된 업체 세 가지가 있으면 지분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에이프로젠 제약, 그다음에 에이프로젠 KIC, 그다음에 마지막이 에이프로젠 HNG인데요. 이 H라는 건 헬스케어를 말하는 거고 G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 헬스하고 게임을 같이 연관해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실제로 따지면 이제 최근에 에이프로젠 비상장 업체 이게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11번째로 된 상태고, 상장된 업체 중에서는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기업들이 한 400여 개 넘고 중국이 한 28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1번째, 그러면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지분 가치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에이프로젠 쪽은 이제 지분 가치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프로젠 HG의 최대 주주는 에이프로젠 제약이고요. 이제 한 5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제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 이제 우리나라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1번이 셀트리온이고 2번이 이제 삼성 바이오 오피스, 삼성 바이오 로직스의 자회사죠. 미국에 있는 자회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기업인 에이프로젠이 되겠죠. 바이오 시밀러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그 판매 승인을 받은 업체 중에 하나고, 나머지 셀트리온이 이제 삼성 바이오 쪽은 너무 시가총액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물론 저가의 종목이지만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5년 전,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싼 주식이었는데, 이게 하나하나 바이오 시밀러가 성공을 해 나가면서 지금은 뭐 세 개 합쳐서 시가총액이 저번에 한 40조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세 종목을 합치더라도 5천억이 조금 5천억,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이제 최근에 2천억 정도로 이제 자금 유치를 해가지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크론병 이런 여러 가지를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쪽이 이제 에스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 에이프로젠 HG가 에스맥의 최대 주주 20%를 갖고 있고, 에스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장 업체인 다이아노라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만드는 그 기업인데 이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타 쌍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누미마이크로하고 다이아노하고 둘이 합병을 준비했었는데 1차 부결이 됐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장애 기업 중에 2조 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보존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쪽하고도 약간 연결이 돼 있는 그럼 시간 관계성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